메이오 클리닉 신경외과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제가 김민수 교수를 처음 만난 건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서울 모병원 신경외과 수석 전문의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이 먼저 눈에 들어왔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시아 의사가 미국의 최상위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의 첫 수술은 척수 종양 제거였습니다. 환자는 62세 여성으로 종양이 척수를 90% 이상 압박하고 있었고 주변 혈관과의 유착도 심각했습니다. 수술 난이도가 높아 성공률이 30%도 되지 않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5시간 동안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수술을 진행했고 완벽하게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술 후 관리였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수술이 끝나면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김 교수는 밤늦게까지 병실을 들러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해 환자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았죠. 이런 모습은 제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의사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김 교수의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수치와 통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환자 개개인의 고통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달이 지나자 김 교수의 평판이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까다로운 수술을 완벽하게 해내는 실력은 물론 환자를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달려오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수술 전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 다음 날 수술할 환자의 MRI를 연구했고 수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병원을 지나다 수술실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는 다음 날 있을 까다로운 수술을 혼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저는 김 교수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수술 테크닉이 아닌 의사로서의 자세와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교수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술 대기 환자는 3개월을 넘어섰고 타 병원에서도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첫날처럼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단순한 동료가 아닌 우리 병원과 미국 의료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메이오 클리닉에서의 어느 오후 김 교수가 제게 던진 한마디가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기는 왜 아직도 종이 차트를 쓰나요? 당연하게 여기던 시스템에 대한 그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가 접수하는 순간부터 진료, 검사, 수술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통합 관리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환자의 모든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간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MRI 예약부터 결과 확인까지 평균 3주가 걸렸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행정 절차 때문에 최소 이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하려면 의무기록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를 기다려야 했죠. 비용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뇌종양 수술 한 번에 보험 적용을 받아도 평균 4만 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수술을 1만 5천 달러 정도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치료 결과는 오히려 더 좋았죠. 검사실의 비효율성도 드러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5시간이 걸렸고 조직 검사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혈액 검사가 1시간 이내,
조직 검사도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의 차이도 컸습니다. 환자 모니터링도 수동으로 이루어져 위험 상황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의료진 업무 환경의 비효율성도 지적됐습니다. 매일 4시간 이상을 차트 작성에 할애해야 했고 부서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AI가 기본적인 차트 작성을 도와주고 실시간 협진 시스템으로 즉각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AI가 위험 신호를 감지해 예방적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약품 관리 시스템의 차이도 컸습니다. 우리는 수작업으로 재고를 관리하다 보니 약품 부족이나 유효기간 경과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실시간 재고 관리가 이루어져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비교를 통해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김 교수의 지적은 우리에게 뼈아픈 각성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자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변화는 필수였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중환자실의 긴 복도를 걷다가 늦은 밤에도 불이 켜진 연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 김 교수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7살 사라의 희귀신경계 질환 MRI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라의 케이스는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4개월 전부터 시작된 원인 불명의 신경 증상으로 미국 내 5개 병원을 전전했지만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2달간 검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죠. 김 교수는 매일 밤 전 세계 의학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동료들과 새벽까지 화상회의를 하기도 했고 유럽과 일본의 의료진들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의 끈기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진 시간, 김 교수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밤새 연구한 끝에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보고된 유사 증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겨우 3건뿐인 초희귀 유전자 변이였지만 사라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진단이 나오자마자 김 교수는 치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개발된 새로운 수술법을 적용하기로 했고 수술 전 10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3가지 버전의 수술 계획을 준비했죠. 16시간의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김 교수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정교한 술기는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중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준비된 대체 플랜으로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회복실에서도 김 교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로 들어가는 동안 그는 밤새 사라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초기 24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잘 넘기면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는 강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라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다리의 감각이 돌아왔고 2달 후에는 첫 걸음을 뗐습니다. 김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고 이후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곧 의학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희귀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성공한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저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은 것뿐입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지금도 밤마다 김 교수의 연구실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케이스와 씨름하고 있겠죠.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사란 무엇인지, 환자를 위해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는지를요. 김 교수는 말없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이제 김민수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아내는 진정한 의사의 자세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의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 교수가 저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 병원에서 보던 진중한 모습과는 달리 앞치마를 두른 채 직접 요리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처음 보는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며 정성껏 차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가정식의 깊은 맛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의료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환자는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김 교수의 진료 방식은 달랐습니다. 수술 전날이면 항상 환자를 찾아가 긴장을 풀어주었고, 회복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환자들은 그를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말기암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도 김 교수는 끝까지 환자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더라도 환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이 의사의 소명입니다. 주말이면 그는 종종 집에서 만든 음식을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다 보면 입맛이 없어지니까요. 작은 도시락에 담긴 그의 따뜻한 마음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도왔습니다. 김 교수의 진료 기록은 남달랐습니다.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 상태, 가족 관계, 경제적 부담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환자의 삶 전체를 이해해야 진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퇴원한 환자들도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정기검진 때면 손수 만든 음식이나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김 교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런 깊은 유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의 집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첨단 장비와 시설에 집중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의술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면서 생각합니다. 단순히 차트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합니다. 김 교수가 보여준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의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더 자주 환자와 대화하게 되었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나은 의료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이사회에서 김 교수의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식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CT 예약부터 결과까지 3주, 응급수술 준비에 이틀, 환자 기록 조회에 하루.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 도입으로 대기 시간은 80% 단축되고 의료사고는 65%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단계로 응급실 시스템 개선을 결정했습니다. 6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위한 우리의 진심이었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었고 저는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우리는 한국의 의료진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차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환자들을 위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간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행정적 절차, 예산 문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수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긴 여정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김 교수가 보여준 헌신과 전문성을 본받아 우리도 변화의 주체가 되려 합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한 어린 환자의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병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멀고 험하더라도 분명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위한 마음 하나로 우리는 이 변화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메이오 클리닉도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